안녕하십니까. 비전코리아의 김광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선거 때 운행할 유세차의 차량의 입고를 언제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글로 다 적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제 오해 소지도 있고 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하니까 이 영상을 다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상황실로 전화를 주시면은 좀 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톤, 3.5톤, 5톤 각각의 유세 차량에서 기사님, 전축은 생략할게요. 기사 및 차량 일체가 저희 회사로 와가지고 기사와 차량에 섭외자는 후보님 측이 되시죠. 그런 쪽에서 저희한테 차를 보내실 경우가 1번. 2번은 저희가 차량 및 기사를 배차를 해가지고 저희 장비를 싣고 후보님 쪽으로 그냥 보내드리는 1번과 2번이 있는데 케이스로. 먼저 1번 케이스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쪽에서 선정하신 차량과 기사님이 저희 회사로 와서 선거탑 및 각종 장비를 탑재하고 교육을 받고 이제 캠프로 가는, 그럼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느냐, 그럼 들어와서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차가 들어오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은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각가지 계약 관련 사항이나 그 다음에 어느 후보고 이런 부분 인적 사항 그런 것도 확인을 하겠죠. 저희도 그래야지 이제 장비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또 확인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 음향이라든가 발전기라든가 그 다음 리프트에서 리프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동하시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시겠죠. 그 교육 시간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한 30분 이내로 끝이 날 거고, 근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트북을 만져보신다든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발전기를 만져보신다든가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눌러본 적이 없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시간이 좀 걸리고 재교육을 하고 반복 교육을 하더라도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 유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니까 그분 감수하셔야 되고 기꺼이 서로 그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2~3시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교육을 받는 시간 동안에 저희는 이제 가지고 오신 차량에 간략히 1톤 트럭이라고 전제를 하고 그 차에다가 저희는 장비를 올려가 고정을 하겠죠. 고정을 잘 해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그래 놓고 준비를 다 대기를 하고 있으면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실제로 자기 차에 탑재된 장비를 운용을 해보시고 운용에 무리함이 없고 충분하다 그러면 저희가 오케이 하고 출고를 하시게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저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일찍 갈게요 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들어오느냐와 그 다음에 선거 시작일이 19일인데 어느 날짜 들어오는 게 좋으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하겠습니다. 19일날 선거일 대략 7시부터 시작하시니까 현장에서 6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장비 세팅을 하고 점검하고 아침 유세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특히 19일 같은 출정식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차는 그 전날은 무조건 도착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늦어도 18일날 차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18일날 그럼 차가 들어오면 되나요? 19일날 들어와야 되나요? 아니면 17일날, 16일날 언제 들어가면 되나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늦은 게 18일이 되겠죠. 선거 전날 저희한테 와서 장비를 다 탑재해가지고 후보 캠프로 가가지고 또 운전자도 주무셔야 되니까 주무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문제가 여기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유가 아침 일찍, 그럼 18일 아침 일찍 들어와서 아침 일찍 교육을 끝내고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캠프로 가서 차를 놓고 차가 잘 왔어요. 캠프 분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아무리 사진이나 오신 분이 깨끗합니다라고 해도 궁금하시니까 그리고 보통 캠프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낮에 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낮에는 운행이 불가합니다. 선거 전날은. 그러면은 제가 촬영하고 있는 김포인데 저희는 출발지가 김포하고 김해공장 약 두 군데서 전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김포에서 차량이 출발하도 전제를 할게요. 김포에 출발한 차량이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로 간다. 그러면은 대구광역시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관할구역이 아니고 선거 대상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유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가는 차, 울릉도 가는 차가 있다고 하면은 뭐 그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다 가리고 가기가 어려워요. 가리고 가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못 가립니다, 현실적으로. 천막으로 덮어가 가는데 그게 장거리 가다 보면은 워낙 중량물에 부피가 큰 물건을 천막으로 들어 바람 저항 맞아가지고 천막이 날아가면 2차 사고 유발을 하겠죠.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낮에 이동을 못하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은 밤밖에 없죠. 그러면 저희가 밤 10시에 관할 구역에 선거 지역구에 밤 10시 이전엔 절대로 못 들어가게 조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만약에 부산에서 대구까지 가는데 고속도로 5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4시간? 3시간? 이건 스포츠카 아니니까. 심지어는 제가 빨리 못 가니까 몇 시간이 걸린다고 전제하고, 그럼 대구 관할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10시 이후에 해야 됩니다. 밤 11시, 밤 12시 더 좋죠. 근데 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서 무조건 해당 지역구에, 관할 지역구에, 대구광역시, 광역선거면은 대구광역시가 기준이 되겠고요.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면은 경상북도가 관할구역이 되겠죠. 그러면은 경상북도에 해당되는 차가 충청도를 지나간다.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투표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왜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유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선거구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가지고 무조건 선거구에 10시 이전에 못 들어가게끔 차를 출발시킵니다. 왜 빨리 왔는데 못 가느냐? 못 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 그게 맞춰가지고 차들이 18일 날 들어오는 건 좋습니다. 아침 일찍 왔으니까 아침 일찍 가고 그냥 낮에 캠프나 선거구에 갖다 놓고 집에 가서 쉬려면 안 됩니다. 그거 선거법 위반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맞춰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은 19일이 선거 시작이니까 18일 날, 17일 날, 16일 날 언제 들어오는 게 좋은가, 그 부분에서 저는 가능하면은 17일을 권장합니다. 실제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은 13일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휴일 없이 진행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사람이니까 밥도 먹고 쉬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차를 아침 6시부터 출발해가지고 준비가 7시 시작해가지고 저녁 2시까지 끝내고 그걸 운행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기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고 노동강도 꽤 센 편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2주간을 못 쉬고 일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쉴 수가 없습니다. 기사님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주일 일했으니까 쉬겠다, 5일 근무하고 쉬겠다, 안 됩니다. 선거기간 13일은 휴무가 없습니다. 연속입니다. 차라리 18일 하루를 먼저 쉬고 19일 날 좋은 컨디션으로 시작하겠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선거운동에 이제 같이 참여해 보신 분들은 차라리 이틀 전에 들어와가지고 쉬고 한 이틀 쉬겠다. 왜 어차피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희도 그게 더 좋아요. 저희는 래핑 시한이 늦어가지고 늦는 경우, 계약이 아주 늦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은 대부분 다 아마 저희 차는 선거일 5일 전에 장비 세팅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와서 출고하시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얘기한 대로 밤 10시 전에 지역구에 들어가시면 빠른데요. 그게 맞춰가 진행할 거예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자주 하시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가용이 되나요? 그 다음에 영업용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권장사항은 영업용 차량입니다. 노란 남바요. 왜냐하면 해당 지역구에 용달차 하시는 분도 유권자시니까 가능하면 해당 지역구에 용달차 하시는 사장님들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용달차 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용달업을 하시면서 수많은 짐을 적재 보시고 하차해 보시고 또 짐을 포장도 해 보시고 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프로십니다. 그분들은. 그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어디서 나냐 그러면은 1톤 트럭이든 3.5톤이든 어디를 지나가다가 간판 깨고 어닝 깨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남의 집 어닝 간판 깨가지고 깨는 집도 유권자인데 지역구인데 깨지는 집 말씀이죠. 분쟁이 생기면 안 되겠죠. 아마추어들은, 그러니까 용달업을 하시는 용달차의 사장님들 말고 아마추어들은 차폭과 차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 높이가 밖에서 보면 이거 1톤 트럭에다 탑이 이렇게 적재가 돼 있구나, 중무제 안전 적재물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는데 계속 하루 종일 운전하고 그 높이 감각을 잊어먹으십니다. 그러니까 간판도 깨고 어닝 많이 깨십니다. 어닝. 차폭에 대한 개념도 없어가지고 차 피한다고 확 들어가면 어닝 깨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옥신각신 하기도 하고 시간 낭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폭과 차고의 높이의 개념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요. 터널에다가 걸린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물하고 충돌을 한다든가 그럼 대형 사고가 되겠죠. 우리가 텔레비나 신문에서 보는 그 대형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평생을 또는 아주 오랜 기간 또 용달업을 하신 용달차 기사님들은 그게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세요. 프로십니다. 그거는. 그래서 가능한 한 지역의 용달차를 섭외해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차량과 기사님,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다 풀 세팅을 내려보낸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용달차 기사님으로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 기타 이제 상황들의 여러 가지 질문들은 또 영상으로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든지 또 간략한 부분은 계속 이제 저희가 메시지로서 해가지고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오시는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은 저희가 일일이 다 이렇게 뭐 시간 계산해가 안내 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실제로 차를 운행하실 분들이면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날짜와 시간을 맞춰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너무 많이 기다리셔도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도 받으시고 도착 10시, 11시 도착을 맞추시면은 남는 시간은 사우나를 갔다 오시든지 차에서 좀 쉬시든지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체력 회복해가지고 이제 현장까지 도착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따로 이제 사무실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